네, 지금은 이제 학교 활동은 한국진로교육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해피에듀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주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습니다. 피사에서 매년 연구하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학업 성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행복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육의 현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래 희망에 대하여 물어봤는데 중학교 학생들은 약 33%가 넘는 비율이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꿈이 없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현재 장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장래 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아직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진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전수해주기도 하였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또 이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 분들의 고민이 또 여기에 있죠. 선교사의 고민이 뭘까? 현재 선교사 자녀의 수는 2295명, 파송 국가는 168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로서의 일을 수행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자녀 교육의 문제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선교사로 나갈 때 망설여지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자녀 교육이고 또 중도 입국한 선교사들의 철수 원인은 역시 자녀 문제. 역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도 자녀의 문제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중학교는 이들의 블루오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지만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 주관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철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삶 전체에 대하여 한 인간이 느끼는 보람과 깊은 만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나폴레옹은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행복이라는 워딩을 놓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될까? 건강, 경제적 안정, 자아실현, 봉사, 원만한 인간관계 이런 철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가정의 감화력, 행복한 가정의 요소를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한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일에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고요. 일터에서 행복을 하지 않다고 그러면 진정하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종적인 관계, 인간관계를 터득하게 되고 또 삶과 일의 어떤 긴장도 있지만 삶과 일의 조화를 통하여
우리는 행복의 요소를 더 크게 증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에서 얻는 행복을 증진시켜야 될 텐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자기 일에 근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시작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진로 교육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진로 교육이 커리어 에듀케이션인데요. 왜 이게 철학적으로 중요하냐? 저는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째, 인간은 독특한 존재로 창조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는 여러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봉사하고 일을 하게 되므로 그 사회의 고유한 영역을 담당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은 다 필요한 존엄한 존재로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아실현도 하고 자아효능감을 갖고 자아존중감을 가질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특권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희망중학교에서는 재작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네. 두드림 진로 멘토링. 꿈을 이룬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멘토링을 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니드 어세스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직종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제1차 의사와 간호사, 약사를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직업군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는 SDA 의사협회에 추천을 받았어요. 또 약사는 SDA 약사협회에 추천을 받고 또 역시 간호사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멘토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23명 정도 학생들이 이 멘토링을 통하여 장래 미래의 꿈꾸는 그런 미래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 선교사,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뉴로모픽 전문가, 또 벤처 사업가. 이렇게 3차 멘토링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은 역시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첫 번째 꿈은 교사입니다. 유치원 교사, 또 중고등학교 교사. 그 다음 이제 경찰.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교사. 이런 엑스포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였지만 역시 풀이 좀 떨어지니까 점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요즘 우리에게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을 찾아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을 통하여 이제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인터넷의 기능을 공장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이런 것들의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이 생김으로써 우리 주위에 많은 직업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지능의 역할이죠. 그래서 알파고와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사이버 비서, 그다음에 인공지능 진로 상담가도 등장했습니다. 네. 여기 아디다스 독일 공장에 보면 아디다스 공장은 로봇과 3D 프린터로 생산을 하는데요. 완전 맞춤형 주문 생산을 합니다. 과거에 신발 한 켤레를 생산하는데 3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600명이 이렇게 일을 해서 신발을 하나를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약 3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작은 시간 동안 신발을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꽤 많은 사람들이 일했던 이 공장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해고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주위에 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첫 번째, 미래 사회는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관련 일자리가 굉장히 증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단순한 논리를 떠나서 자기 삶의 목적과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직업을 저희가 창출도 하고 이런 직업으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2015년도에 제가 속한 한국진로교육학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진로교육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이제 진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인들을 위한 진로 교육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진로교육법 안에 성인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평생교육법을 개정해서 평생교육법의 그 범주 안에 이제 성인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지금 저희가 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중심의 진로교육이 전 국민, 전 생애 평생 진로 개발 서비스로 확대할 때가 반드시 몇 년 안에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 진로 개발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몇 사람에게 예산과 자금이 쓰여지지 않고 성인 모두에게 다 이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 진로교육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전생애 동안 일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 학습, 경력, 자격, 여가, 또 은퇴를 한 다음에 직업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에게 맞는 진로를 개발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전문 활동을 실시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시대가 몇 년 안에 도래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평생 진로 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시장의 수요와 개인의 경력을 정밀하게 반영해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스킬 퓨처 크레디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2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약 42만 원을 지원해서 직업훈련을 늘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업에 취업한 대졸의 신입사원이 1년 이내에 약 28%가 그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회사에 입직을 했는데 1년 안에 28%가 이게 그만둔다.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또 내 성격에 맞는 직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찾아서 지도할 수 있는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형평성,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여성들을 이런 활동에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력들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또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일을 찾아내고 또 그 일을 창업하고 창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제 전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미스매치의 해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의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인 것입니다. 그다음 8번째 마지막으로 퍼스트 무버. 네. 과거에는 먼저 개척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팔로고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퍼스트 무버. 나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떤 자기의 일을 개척하는 그런 인재 양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희망중학교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희망중학교는 세상이 진학교육을 꿈꾸지만 우리는 진학교육보다도 진로교육에 더 많은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성적에 의하여 자기의 미래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꿈과 희망과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직업들을 찾아가는 어떤 긴 커리어 패스를 주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역할을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하여 이 니즈 어세스먼트를 잘 해야 되고요. 저희가 했던 5차례의 두드림 진로 멘토링을 더 많은 직종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더 많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멘토를 또 멘토를 좀 멘티와 연결고리를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보건대학교하고는 MOU를 체결하였는데 역시 삼육대학과 조금 더 많은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현재 대학생 선교회 액트에 수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의 전공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희망중학교의 학생들과의 연결고리를 잘 맺어주는 것, 여기까지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고요. 저기 걸어가고 있다. 미래의 한 권의 책이 될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 또 학생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저희가 관심을 적게 가질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한 권이
책이 될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은 선교의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장로님,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더 많은 사람과 어떻게 매칭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들과 만나는 접점에 바로 이 진로 교육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